네, 오늘도 반도체 제조업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전 중에 좀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렇긴 했지만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지난번 방송에도 드렸었는데 네네.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8% 넘게 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바이오라든지 네. 2차 전지라든지 제가 소비주도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뭐 최근에 뭐 백화점. 그렇죠. 뭐 동탄 쪽의 지역이 어떻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등도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소비주라든지 지약바이오 헬스케어, 2차 전지 이쪽 중심으로 코스닥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 수도 좀 많아지고 반도체가 좀 쉬니까 이제 다른 쪽이 좀 돈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네.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벌써?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금요일 날 방송 때 네. 오픈 AI가 그 관련된 IPO를 좀 늦출 가능성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더 부각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네. 오픈 AI가 각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보통 빅테크들이 물고 물리면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어떤 계약을 하면 돈을 주고 어떻게 뭐 매출도 이루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일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지분 출자로 막 엮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받고 그쪽에 지분을 받는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오픈 AI가 이제 IPO를 늦게 하고 좀 뒤로 미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투자가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도미노식으로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들 소위 말하는 뭐 메타나 아마존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쭉쭉쭉 떨어진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실제로 돈 버는 회사들이에요? 그 하이퍼 스케일러를 해가지고 예. 뭐 크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 회사들인데 돈이 많았던 회사들이 점점 이제 돈들이 막 고갈되고 있는 모습이 돈이 말라가고 있어요? 조금 보이잖아요. 네. 일부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권도 들어가고. 어이씨, 뭐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오픈 AI도 뭔가 좀 불안해지면서 IPO도 연기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현금 흐름이 말라가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사실 있긴 합니다. 네. 자, 근데 3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아, 불안하게 왜 그래?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 보시면 현금이 쭉 고갈되다가 마이너스도 보이고 일부 이제 좀 마르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프가 이제 1, 2년 뒤부터 어떻습니까? 돈이 벌릴 것 같다라고 추정이 좀 나오고 있죠. 저게 지금 네. 30이라는 게 30년도를 말하는 거. 그렇죠. 2030년도. 예. 그러니까 X축이 연도네.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26년 접어드니까 조금 말라가잖아요. 확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 초기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투자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좀 돈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일부 회사들은 이제 뭐 채권 시장도 좀 어려워지니까 주식 발행까지 하면서 빅테크들이 이제 돈을 막 끌어당기다 보니 네. 야 이거 이제 진짜로 마이너스로 확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 그 고민을 하지만 일정 부분 빅테크들이 이제는 27년, 28년 넘어가면 돈을 벌 거다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요. 이제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게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구조인데 이게 검은색 실선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캐펙스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노란색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올라가면서 26년 넘어가니까 일정 부분 캐펙스 관련된 비용 대비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노란색이 뭔데요? 매출. 예.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매출이 좀 이제는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매출이 올라올 거다라고 AI 추정하는 매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가 검은색 실선이 보이는데 살짝 역전됐다가 조금 미미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와 관련된 매출이 이제는 조금 역전되면서 올라올 거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네. 28, 29, 30년 넘어가면 아까처럼 이제 팍 치솟을 가능성은 다행이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아우, 다행이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포캐스팅 이제 예측이니까 예측이죠. 좀 더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다행이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행이어야만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지난주에 뭐 마이크론 그 마진율 85%못 믿으셨잖아요. 85%. 예, 그거 맞아요. 그거 대박 터진 예.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6월 25일 날 며칠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대상으로
담합 이슈로 미국 연방 정부에 또 누가 소송을 걸었어요. 음. 얘네들 담합해서 이제 가격 물량을 올린다? 안 늘리고 아. 가격을 올리는 세 개 회사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담합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게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오늘 오후에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그거 제대로 이제 소송 관련된 건이 진행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담합 이슈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의미 없이 이제 그냥 끝난 경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일부 이제 담합 이슈가 조금 제기된 것도 있어서 네.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애플도 지금 막 그랬다가 마이크론한테 한번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니네가 우리 힘들 때 물건 다 가져가지고 싼 가격에 다 가져가서 니네가 걔네들도 90% 수익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니네가 좀 잘 도와줬다면 우리가 지금 캐파를 많이 늘렸을 텐데 그렇지. 우리 힘들 때 니네가 짜내가지고 맞아. 마이크론도 우리가 그때 그래서 캐파를 많이 못 늘렸으니까 음. 지금 비싸진 거다.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방은 있는데 뭐 네.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뭐 비관론이 막 팽배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플이 이제 반도체가 비싸다고 이제 징징거렸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야기 나눌 때는 좀 통쾌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또 애플이 싼 거 중국 거 갖다 쓰면 이거 끝장나는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주말 사이에 CXMT라는 그 중국 업체의 메모리를 좀 쓰면 안 되냐라고 미국 쪽에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아니죠. 애플이. 애플이 예, 미국 쪽에 예. 중국 좀 풀어줘라. 네, 내가 이제 너무 비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나 중국 제품 좀 쓸게.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악재네. 근데 그거는 너무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CXMT라는 회사는 물론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80% 이상은 반도체는 자국에 중국 내에서 조달을 해라라고 중국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국 내에 있는 뭐 샤오미, 오포, 뭐 비포 이런 그 중국 내에 메모리를 쓰는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중국 제품을 80% 이상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근데 CXMT가 이제 이런 어떤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규모를 따져 보니까 중국 업체 주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그 애플한테 갖다 줄 물건이 일단은 별로 없다. 없어. 예, 아유, 그리고 다행이다. 거기도 이제 막 증서를 막 빨리 할 수가 없는 거고. 아유. 그 두 번째는 그것도 그거지만 가격이 그렇게 걔네들도 싸지 않다. 싸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예. 가격이 올라 다행이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건 줄 것도 없는데 애플 물건까지 감당을 하면 그 업체들이 굳이 싸게 줄 이유가 애플에게 없군요. 싸게 줄 이유도 없고 물건도 없는 데다가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대비로도 그렇게 별로 안 싸서 애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현재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어나운스를 한번 해야만이 좀 면피할 수 있죠. 가격 올라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올랐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들을 그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볼 수 뭐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불편한 것도 많고. 그것도 많기도 예전에는 하고. 본인들이 가보부 갑이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깎아달라고 하니까 택도 없어 가져가 이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징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어떤 뭐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그 뭐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높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잖아요. 맞죠?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요. 예. 네. 아마 삼성전자는 아마 이번에 상여금 이슈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네. 그게 반영이 되니까 시장 추정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는 추정은 돼요. 근데 그게 일회성 일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쪽에 ADR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ADR 상장을 하면 그 ADR을 외국인들이 막 살 거 아닙니까? 네. 현지 외국인들이. 네. 그 현지 외국인들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못 주게 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압박을 많이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탑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네.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왜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일단 많이 올랐고 아까 많이 말씀드린 올랐고.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 이제 IPO 좀 밀리는 것도 좀 그랬고 우리가 먼저 금요일날 먼저 빠지고 미국이 금요일날 뭐 주말 사이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파가 조금 남았던 건데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호남권에 이제 1,000조 투자가 들어가면서 800조 원 정도로 4개의 팹을 추가로 짓는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발표됐어요?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4개를 더 짓는데 네. 5년 안에
이제 전체적인 물량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발표는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침에 많이 빠졌던 하이닉스도 장중에 잠깐 플러스가 나기도 했고 삼성도 이제 좀 따라잡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 네.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회복이 조금 더뎠고요. 네. 하이닉스는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오다가 이제 지금 시간에서는 한 1%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엄청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8,1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8,400 언저리까지 땡겼으니까 저점 대비 한 300포인트 정도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줄였잖아요. 낙폭을. 그러면 옛날에는 코스닥을 막 팔고 막 넘어가기 바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코스닥이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이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소비재들이 안 빠지고 버텨준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실적은 뭐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다. 왜냐? 돈이라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존재하던데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 이제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좀 왜곡된 건 맞아요. 뭐 한 배짜리가 아니라 2배짜리 넣고 3배짜리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막 그쪽 집중되고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뭐 200 얼마 300만 원 정도 가고 삼성전자가 뭐 한 3, 40만 원 정도 가니까 이 사기가 되게 껄끄러웠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분도 주식 500만 원짜리 사라 그러면 내가 내 돈 갖고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는데 네. 어렵지. 그건 좀 부담스럽고 한 만 원짜리 뭐 2만 원짜리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 좀 이렇게 진입하기가 좀 장벽이 심리적인 진입이 좀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라고 있으니까 ETF는 10,000원, 20,000원이면 이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막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따라서 좀 빠지면 올라간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가고 빠졌으면 그게 가고 빠지면 그게 가고 학습 효과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빠지면 그걸 또 막 집중적으로 더 사게 되는 그런 쏠림이 계속 되다 보니 조금 힘들었는데 네. 여전히 수급도 반도체 투자하는 수급은 여전히 집중되고는 있습니다. 수급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주간 유입 구간인데요. 지난주 더 올라갔죠. 돈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지니까 돈이 더 들어오더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ETF 좀 주간 그 자금의 유입은 뭐 집중은 아직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단은. 수급은 일단 아직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부장님은 지금 또 방송하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 천천히 괜찮습니다. 뭐 가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부동산 조금 열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열 안 이광수 소장님이 됩니다. 워낙 열 안 됩니다. 워낙 순수한 남자예요. 아니요. 그래서 불꽃 남자. 그래서 그냥 평정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뒤에 가면 이게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상황 봐서 알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처신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뭐 지금 박근영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도 이제 많아지고 뭐 당장도 지금 반도체 직원들 성과급 받을 건데 다 집 사러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네. 또 뭐 반도체 주가가 좀 출렁이면 반도체 주식 그동안 오른 거 다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격안에 들리고 최악의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 그거를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얘기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 만들어 보겠다. 이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개천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책이 부재예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음에 나올 정책의 비전을 만들고 빨리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 근데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아주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움직임을 아는 순간 벌써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게 빨간 그래프가 강남 아파트 가격인데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다주택자들 팔아라.
먼저 팔아라.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더 손해보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막 너무 맞는 말이고 네. 그렇게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강조했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안 판 사람들이. 우리가 맞았다. 가격 다시 오르잖아요. 아. 다시 보여줄게. 예. 보여줄게 틀렸다는 거. 아니, 보여줄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7월에 발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요? 중서민도 어렵게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 그게 문제야. 아무 얘기도요. 음.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아 소장님이 그러지 마. 아니 제가 아니고 아니요? 정책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야 이건 뭐 잡힐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발을 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거든. 아니, 어쩔 수 없다. 아니야. 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지점을 극복해내야 된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혹시 결여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할게. 아니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네. 저는 큰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보자.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늦지 체육회 않았다. 황현희 승 그만하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자, 자꾸 왜 그렇게 놀리듯이 올립니까? 자, 네.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한다?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자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 자, 할 수 있는 거에서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보세요. 아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시장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죠. 가격이 오르면 줄죠. 그게 당연하게 재화 시장의 기본적인 요소 아니에요? 네. 보통의 그쵸? 재화는 그렇죠. 그쵸. 네. 부동산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없다면 그렇지. 수요는 계속 안정될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패닉이 일어나면 그리고 시장의 동요가 일어나면 다시 수요가 붙으면서 실제로 폭등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는 네. 줄어드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있어요. 이건 호가야. 그렇죠. 아. 자, 저 지점. 자,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집값을 올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잖아요. 네. 거래가 안 돼. 어. 그런데 호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런 상황이 매매 가격 지수는 올라요. 근데 저건 거래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매매 가격 지수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불안하죠. 생각해. 불안해. 네, 오르니까. 난리 났어요. 이제 난리 난리 났어. 났어요. 점점 보수 언론들 또 보수 경제들 난리 심리다. 쳤어요. 심리야. 예. 그러면서 조급해지죠. 어. 그럼 나 집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강남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세 가격도 오르니까 대출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식 팔아서 집 사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 지점. 그런데 왜 거래는 안 되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오를까요? 그걸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지수를 산정한다? 실거래가가 없어도 유사거래 및 매물 가격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지수가 산정돼요. 이거 없애야 돼. 예. 이걸 제가 지적한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당장 중단해야 되고 그만해야 된다. 이거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있어요? 권한이? 한국부동산에서 안 하면 돼요.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죠. 어. 전 세계에서요. 공공기관이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 전 세계에서 아파트 가격을요. 매주마다 발표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그건 아니 한국부동산원에서 안 하면 돼요. 부동산 원장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부동산 원장님 자, 근데 하지 마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요. 네. 다시 한번요. 다시. 거래가 안 돼도 호가가 오르면 우리는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지요. 예, 그렇게 지수가 산정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저도 문제 지적을 했고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원장한테 기자간담회가 열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오. 그런데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 그걸 호가라고 하면 조사자들이 섭섭해할 거래요. 그걸 호가라고 하면 조사 이현욱 원장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섭섭합니다, 진짜. 아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부동산원의 기준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일주일 동안 한 아파트 단지에 몇 건이 거래되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고 거의 없겠죠.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호가를 기반해서 지수가 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허수잖아.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국 부동산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사원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조사원들한테 그런 말 하면 섭섭해 할 거래요. 섭섭해 할 거라면 다 하지 마세요. 그럼 공무원들 일을 왜 해? 다 그냥 바빠서 힘들 텐데. 아니, 그 원장님 그 발언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그걸 호가라고 하면 조사자들이 섭섭해할 것이다. 아.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한국 부동산원은 그래서 당장 6번째 주간 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부동산 리서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국민들한테 진짜 알 권리를 확보해주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건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지수에 반영해.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 가격도 반영해줘. 그렇지. 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비싸게 사주겠어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 마음도 왜 지수에 반영하지? 무주택자 호가는 왜 안 섭섭해? 맞아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 하나부터 맞아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 해요. 이거 없앤다. 이거 당장. 없애. 요거는 진짜 이게 쉽게 뭐가 할 수 어려워? 있어. 쉽게 할 수 결단의 문제잖아. 이게 맞지?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네, 당장 중단하면 돼요. 문제 의식이 있다. 호가로 기반되기 요걸로 때문에 간다.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자극한다. 어. 그래서 당장 중단을 발표하고 새로운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면 그렇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현우 원장님, 우리 섭섭해요. 이거 빨리 중단해 주세요. 맞아. 전 세계 뭐 다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없답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파트 가격을 매 단지마다 얼마 올랐다, 얼마 줄어들었다 이런 걸 발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표도요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그렇지. 할 수 있는 일 하자. 아, 이게 바로 정책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신뢰가 확보되는 그러면은 거예요. 이게 시그널이 또 됩니다.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시그널. 그렇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재명 정부 다시 시작하는구나. 시그널. 좋아요. 부장님 웃을 거면 나가세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주식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매우. 뭔 말인지 알죠? 네. 예. 알죠? 네. 웃음 나옵니까 지금? 아니 너무 웃기니까요. 아, 왜 웃지 웃긴지는 마십시오. 모르겠는데 아니, 웃기네. 이런 거예요. 네. 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결정하는데 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가격이 주가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효과가 안 되죠. 안 되잖아. 거래가 돼야 거래가 안- 아니에요. 거래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부장님. 네. 저 대다 놓고 되게 혼내는 듯한 느낌인데 방송이 그죠? 네, 제가 미리 가라 그 그랬습니다. 저희는 여기 혼나는 방송입니다. 아니, 지금 좋아. 이렇게 결단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그렇죠. 돼요.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 계곡처럼 할 수 있는 그렇지. 거 하자는 거예요. 계곡 정비. 그거 솔직히 그러면 어려워. 저하고 붙여줘. 한국 부동산 원장하고. 네. 뭐가 알았어요. 문제인지 왜 그걸 그만 못 하고 있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 좋았습니다. 네, 좋다, 좋다. 네. 자, 한국 그러면 부동산원. 이제부터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서 간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정책이 남았습니다. 아까 최용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예요. 세제로 가. 세제가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아, 예, 보유세하고 양도세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항 심할 거야. 그때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돼.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저항이 심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효세율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안정되는 효과를 낼 만큼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싫으세요. 제가 제시하는 건 실효세율 1%입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50억 이상의 아파트. 네. 1%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1년 동안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5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 채 안 돼요. 내는 사람이. 그런데 그 효과가 전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유세가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장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 안정 효과가 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실효세를 올린다. 의미 있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의되고 있는 게 실효세율이 너무 낮게 고려되고 있어요. 아, 1%? 1%보다 작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이미 충격적인 수준. 예. 그거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주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직 뭐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죠. 정치적 고려하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 예. 그렇게 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2만 표? 2만 네. 표는 어차피 표 안 준다니까. 그런데도 안 준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의 행정부 수반이 얘기를 했잖아. 나 표 계산하지 않겠다. 맞아요. 그럼 왜 그래? 근데 맞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다시 상향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상향식이면 뭐예요? 그럼 뭐냐면 밑에 실무진에서 만들어서 올려. 원래 이제 아. 탑다운으로 가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빠르고 뭐냐면 정부 각이 정책 살아 있잖아. 각이 딱 살아 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밑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못 고치죠. 응. 근데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갑자기 둥글해져. 시간 이것 오래 갖고 걸리고. 우리 지역은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동그래져요. 네. 정책이 동그래져서 올라오면 그거 다 발로 차고 다닌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 세금이 지금 밑에서 고려되고 있어서 올라갈수록 둥그래지고 있다고요. 네. 점점 깎여. 그렇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이니까. 자, 이걸 말씀드리고 왜냐면 7월 안에 결정이 돼야 하반기에 국회에 통과돼서 내년에 세제가 도입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유예 조항이 나올 거예요. 뭐 1년 유예, 2년 아, 유예. 맞아. 꼭 그렇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믿어요? 안 안 믿지. 믿죠. 그러면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권 끝나는데 끝난다고 생각해. 말이 지금 세율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건 초고가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일반 주택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도 건드릴까 막 겁난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표하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네. 결국은 제가 이 말씀드렸죠. 정책은 이게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 않은 1주택자들은 대폭 깎아주라는 거야. 오히려 맞지? 읽어주자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안인데 네. 그것처럼 과거에 없던 정책,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 알아. 7월에 나오는 줄. 아. 자, 좋습니다. 자, 시점 우리가 놓쳤으니까 네. 미리 발표해야 되는데 시점은 놓쳤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책으로 가자. 새롭게 갑시다. 예상치 못한 거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시. 그래서 아까처럼 부동산원에서 그런 거 발표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과감하게 없애고 네. 그다음에 세제라든 건 혁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무주택자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혁신적인 정책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못합니까? 할 수 지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뉴욕의 맘다니 뉴욕 시장이 만다니. 공약으로 100만 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공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된 지 몇 개월 지나 바로 이거를 시행합니다. 오, 얼마나 그래요? 빠릅니까? 바로 해. 이거요. 벽이 진짜 높았어요. 사람들 또 얘기했어요. 이거 표 깎입니다. 이거 막 민주당 지지율 떨어져요. 정말 맞어. 바로 해버려요. 와. 야, 대단하네. 왜 우리는 이런 뚝심 있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정치인이 왜 한 명도 없는 겁니까? 할게. 나는 이거 진짜 정말 나는 과감한 정책이 나온다.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 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정말.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왜 이런 방향성이 왜 지연됐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 지방선거 때문이요. 그런데 지방선거 이겼어요? 그래서 졌잖아. 그래서 졌잖아. 이겼냐고요. 그렇으면 또 얘기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잖아.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또 총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언제 할래?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낼 때 여론조사 좋았다니까.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지지율이요 60% 후반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정책이.
근데 그때 뭐였습니까?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정상화시켜서 중과하겠다. 그걸 부활시키겠다. 그거였어요. 네. 과거의 문법대로 하면 세금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었잖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진짜 하는구나. 진짜 할 것 같아. 두 번째는 그러면서 시장이 효과를 냈단 말이에요. 냈잖아. 집값이 안정되잖아. 떨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한 거예요. 네. 된다니까. 과감한 정책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 나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다시 우리가 진짜 신발끈 맺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네.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저희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거지 뭐. 화내고. 근데 2주를 쉬었어요. 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연락 한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도 저를 호되게 비난했어야 돼요. 그거는 타당한 비난이잖아. 그렇죠. 본인 유튜브에서 체육을 씹어 제껴였어야 돼. 그때. 그거는 타당한 아니 비판이잖아. 개인을 비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아쉬운 거지. 어.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참고가 필요하다. 인생 걸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맞아. 지금요 오세훈 시장이 전쟁을 걸었다고요. 그럼 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서울에 이제 멸실주택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고 이 거대한 파도를 뭘로 막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또 아파트 가격 올라, 집값 폭등해. 그러면 정책도 안 나와, 자꾸 미뤄져. 그러면 부동산 시장 또 오른다고 해서 과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그 매불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출연하시는 그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께서 이광수는 자꾸 그 보유세 얘기만 하는데 본질은 분양가 상한제다. 광수 얘를 한번 내가 만나서 한번 토론을 좀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유세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보유세다. 네. 그 교수님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광수는 어려서 잘 모르는 거 같다.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주셔서. 네.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는.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방향성은 있다면 할 게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신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는 그 신뢰를 아직 안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 많을 때 우리가 같이 싸워줘야 돼.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생과 직결되고 한국의 경제와 직결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악이 주식으로 돈 번 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 이게 제일 문제야. 그 기사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 네. 영업 이익은 계속 올라가죠. 네. 실적 좋아지죠. 아까 수급 문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같이 연락 주셔야지. 뭐 마치 그냥 방관자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혼나는 것 같이 그렇긴 한데요. 제가 또 저희 아파트 제가 재건축 준비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또 있어서 난처하시겠다. 어쩐지. 제가 뭐 이렇게 입장이 있더라고. 세게 이야기하면 또 좀 어떨지 몰라가지고 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예. 근데 요거는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광수 대표님 음. 그리고 우리 매불쇼 재건축 반대론자들이 아닙니다. 네. 해야죠. 예, 네. 그거는 또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공급은 있어야 되고요. 공급이 네.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공급이 좀 있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지 맞습니다. 않아 있다 우리는 생각이 공급에 듭니다.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예, 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적정한 또 세금이 거쳐지는 것은 필요하고요. 네. 뭐 그에 대해서 부의 효과도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누는 그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 보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니 대표님 지치지 말고 아니 사실 힘들어요. 우리 끝까지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렇죠. 그 약속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일이지.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큰 우리 파도기도 하고 하기로 했잖아. 근데 뭐 욕도 많이 먹고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주식 얘기, 저 주식 전문가잖아요. 주식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편하게 주식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부동산을 왜 하느냐? 그렇지. 진짜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사실은 네. 진짜 본질적인 제가 뭐 부동산 얘기한 데서 돈을 법니까? 뭐 칭찬을 받습니까? 인기 욕만 떨어지지. 지지는 먹지. 인기 떨어지고. 그리고 너 때문에 뭐 집 못 썼다. 뭐 맞아. 또 욕하고. 어. 결국 또 네 말 반대로 간다. 하여튼 네. 너는 언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틀린다. 맨날 그렇죠. 조롱과 멸시합니다. 근데 제가 전망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 우리가 가는 길, 가야 그렇지. 될 길을 얘기해 드리는 거지. 맞아. 제가 여러분 뭐 전망을 얘기해서 집을 사자마자 그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언제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버스 빌려갖고 임장하는 10년 후에 20년에도 그런 세상 만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데.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 있는 부모도 다 걱정해요. 우리 애들 그거 안 지금 나중에. 돼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2026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우리의 상상력조차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라도에 투자한다니까 야 거기 땅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봐. 아빠 맨날 그런 얘기 하고 맨날 그 있다고요. 얘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그렇게 묶여 있다니까 부동산에. 아니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겠네. 이제 반도체 이제 이거 주도권을 잡고 경제가 성장하겠다. 그럼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오늘 술자리에서도 다들 야 호남에 땅 사러 갈까? 아유. 야 거기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맨날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도 반성합니다. 아니 네. 반도체 성과급 받는다니까 동탄에 집값 오른다고 온 신문이 난리치고 맞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지도 보여주면서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왕복버스 다니는 길 보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싶으세요? 정말? 그거는 그래서 진짜. 우리 집값 오르면 좋으세요? 왜, 대답들 하세요. 왜 대답을 뭐요? 안 왜 하세요? 웃는 거예요? 아니 왜 웃으시는 건데요? 심각한 거요. 심각한 이거 아니 우리 이게 본질이야. 네. 심각하게 근데 저 가야 돼 빨리. 어디를요? 어디를 아니 가시는데요? 오늘 여기 저희 2시간 기다렸어. 나 일정 있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아니 이것도 심각. 약속도 심각하잖아. 다음. 아니 이분은 지금 조합장인데도 여기 앉아 있는데. 조합장은 아니고. 아 조합장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조합원. 신탁 사업이기 때문에 정사위원장이니까. 재개발 지금 사업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이에요. 예. 신작 사업도 조심하세요. 네. 네. 자, 근데 우리 문제는 이제 시공사 공사비도 너무 심해요. 서울 음. 지역에 지금 평당 1,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효과도 있으니까 건설사 건설사 왜 오는 줄 아세요? 아파트에 수영장 짓고 맞아. 무슨 게스트하우스 짓고 그거 맞아, 그러면 이상해. 오는 거예요. 네. 조식 제공하고. 아니 무슨 아파트가 대한민국 호텔입니까? 그럼 네. 그런 사적 공간이 많아지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계속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공적인 부분이 고급스러워지면 욕망이 사라진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 웃지 마세요. 저 진지하니까. 커뮤니티 빼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저희 쪽에는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안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급 커뮤니티는 조합에 취득세를 엄청나게 물려야 돼요. 그렇지. 예? 아니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진지한 이거 할수 얘기야. 있다. 네. 네. 동사무소 같은데 커뮤니티를 고급으로 만들어봐. 맞아요. 그러면 욕망이 줄어든다니까. 이 너무 갖다가.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괜찮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게 마치 공항 메아리처럼 느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확인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거짓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절대 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혼 좀 나야 돼. 두 분- 휴일에도 해. 죄송합니다. 휴일에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저분은 근데 조합장님이 네. 끝까지 앉아 계시고 착하시네. 네, 혼나도 네. 그냥 꿋꿋이 자리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말은 듣고 가야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저도. 아. 반영을 해주신대요. 자,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저 오랜만에 왔잖아요. 좋네. 살아있지? 네, 머리도 살아있으면 꽉 채우고 꽉 채워. 너무 좋잖아요. 쉬는 동안에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곽수산이, 최영진이 다 몸이 아팠대. 아팠대요? 응. 난 아프진 않았어. 걔네 몸이 다 아팠다 하더라고. 네. 일하는 게 최고야. 네, 저는 아프진 네. 않았는데 너무 허전한 허전합니다. 거예요, 내 삶이.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좀 봐요. 너무 좋았다. 박수 막 치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역시. 뭐 좀 한마디 좀 드리자면 네네. 저는 사실 매불쇼를 평생 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내가 반드시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가끔은 비겁할 수 있고 오. 가끔은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제가 오늘 매불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세상에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도 예. 그 매불쇼에 여기도 있다. 그 중에 최고가 접니다. 아 최고는 아니고 그래. 최고는 저예요. 고맙습니다. 네, 체육도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멋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왜 유시민 작가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뭐 비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물론 제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과하고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네. 네, 체육 멋있어요. 굉장한 근데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안 멋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대중으로부터 버림받겠죠. 그치. 그리고 저도 뺨을 때리겠습니다. 아주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멋있다. 네, 고맙습니다. 네.